자, 98회 전산세무이고 원천징수 마지막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 원천징수 같은 경우 100점 15점이에요. 네, 15점이고 문항수는 대체적으로 2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98회 같은 경우는 문제를 들어가서 보시면 급여자료 입력 문제 하나랑 그리고 우리 중도 입사자와 관련돼서 나와져 있는 연말정산 문제 한 문제랑 해서 총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모듈로 변경을 해놓고 시작하시면 좋겠죠. 자, 2021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100점은 15점. 자, 2021년 1월 10일에 입사한 사항코드 101번 나인턴. 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없고요. 자, 2021년 2월 28일에 무엇하였다? 퇴사하였다. 여러분 언제 입사했다고요? 1월 10일이요. 1월 10일 날 입사하고 2월 28일 날 퇴사했어요. 들어오자마자 2달 일하고 그만뒀네요. 자, 1월과 2월의 급여 자료는 아래와 같고, 자, 1월과 2월의 급여 자료를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하시고, 2월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급여 지급일은 귀속월의 말일이고요. 이런 귀속월의 말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1월 31일, 2월 28일 이 얘기겠죠? 그쵸? 그리고 2월분 급여자료 입력 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중도퇴사자가 발생이 되면 우리 급여에 무엇 해달라? 중도퇴사자 정산을 반영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해달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거예요. 1월 달과 2월 달에 급여 자료를 무엇 해달라? 전부 다 넣어주세요. 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특징이네요. 자, 급여 자료에 가서 보니 자, 우리 기본급 식대 국민연금 쭉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식대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식대 얼마에 대해서는 우리 12만 원에 대해서는 또는 18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대요. 회사에서 별도로 밥을 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비과세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부터 지방소득세까지 무엇이다? 우리 공제 항목이다라고 줬습니다. 이상하다. 왜 1월 달에 국민과 건강과 장기 요양과 고용보험과 이런 부분 중에 고용보험은 징수가 되고 있는데 국민건강 장기 요양보험은 징수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우리가 1일 이후에 입사자, 그 달에 1일, 날짜 1일이에요, 여러분. 1일 이후 입사자. 그러면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4대보험 징수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할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근무한 일수만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16,160원 징수하라는 거죠. 이런 시험 문제가 정상적인 시험 문제예요. 이거 시험 문제 요건 제대로 모르신 분들은 전부 다 입력하는 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근무지에서 4대보험을 내기로 결정했다라면 그런 경우가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우리 2일부터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 일할 계산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빼고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인 거예요. 입력하면 안 되시는 거고. 그리고 2월 달은 2월 달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 근무자로 보는 거니까 4대보험 징수했겠죠. 그래서 나온 부분. 대신에 이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퇴사월이어서 징수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없고요. 자, 국민과 건강과 장기 요양, 고용보험은 요율표를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를 입력한다. 우리 손으로 직접 입력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된다? 수동으로 넣어 이 얘기입니다. 수동 입력. 우리 왜 사원 등록에 가셔서 우리 무슨 보수월액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급여자료 입력에 가주시고요. 급여자료 입력에 일단 급여자료 입력 먼저 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상단에 수당 공제 등록 먼저 갈게요. 자, 기본급하고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린 기본급과 식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기본급과 식대. 그럼 기본급 사용할 거죠? 자, 상여 사용 안 할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는 부로 바꿀게요. 자, 직책수당도 부로, 월차도 부로, 그리고 식대는 비과세 요건 충족했고요. 사용할 거니까 열어둡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우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부로 바꿀게요. 지저분한 건 다 정리하고 갈게요. 야간 근로수당 저희 관계 없습니다. 그럼 부로 바꿔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 쪽에는
우리 별도로 등록할 거 없어요. 그래서 수당 등록증만 사용하겠다라는 것만 열어두고 나머지는 부로 바꿔놓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귀속은 몇 월? 1월입니다. 자, 지급은 우리 귀속월의 말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1월 며칠이 된다? 31일이 되겠죠? 그러면 101번에 나 인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본급하고 식대만 나와져 있죠? 자, 그러면 기본급 자리 가셔서 얼마 넣어주시고요? 20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식대 자리 가셔서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12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료 징수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고용보험은 16,160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소득세 2170원, 지방소득세 2,010원. 그럼 그대로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월달 급여는 마무리가 된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자, 그 다음 우리 며칠 날 그만뒀다? 2월 28일에 무엇하였다? 퇴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린 퇴사한 거 정리해야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퇴사를 했다라고 하니 우리 어디에 가셔서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그리고 사원 등록에 갑니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 닫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안 닫으셔도 괜찮아요. 자, 사원 등록에 가셔서 101번에 나 인턴씨가 있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들어가서 봤더니요. 우리가 퇴사일자 입력하기 전에 벌써 본인들이 퇴사일자 넣어줬어요, 여러분. 그래도 확인하는 건 하셔야 돼요. 이걸 항상 넣어준다라고는 보장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어디 가셔서 우리 사원 등록에 나 인턴 사원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16번 자리 퇴사 연원일에 일자가 들어와져 있는지 2021년도 2월 28일 정확하게 들어와져 있네요. 그리고 상단에 퇴사 처리된 거로 들어와져 있고요. 그럼 더 신경 쓰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사원 등록은 일단 종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몇 월에 가자? 급여 자료 입력에 이제 몇 월? 2월에 갑니다. 그러면 귀속 연월일에 가셔서 1월을 몇 월로 바꿔주시고 2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지금 연월일은 2월 며칠을 넣어주시면 되죠? 28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1월 달에 급여 자료를 넣었던 게 있기 때문에 복사하겠냐고 묻죠, 여러분. 그럼 우린 복사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 눌러줍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입력했던 부분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린 식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식대가 몇 월에는 1월에는 기본급 200에 식대 12만 원이었는데 2월에는 기본급은 300만 원이고요. 식대는 18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수정 입력해야 되네요. 기본급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입력해 주시고 자, 식대는 12만 원을 18만 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시고 13만 5천 원. 자, 그리고 건강보험은 얼마 넣어주시고 우리 10만 2,900원인가요? 네, 그러면 10만 2,900원 입력. 자, 장기 요양보험료 넣어주셔야 되죠? 장기 요양보험료 11,850원. 11,850원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고용보험은 24,640원 동일하네요. 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징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해주시게 되면 우리 뭐가 뜰 것이다? 팝업창이 뜰 것이다. 만약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요 팝업창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우린 여기 F7 중도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요 자리 글씨를 쿵 눌러달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요 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급여는 1월달, 2월달 합쳐서 510만 원이고 영수일자 2월 28일이며 그리고 냈던 세금 무엇하겠다? 모두 다 돌려받네요. 그래서 2만 170원 모두 다 환급 상태입니다. 자, 요거 급여 대장에 아까 반영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부분? 급여 반영이라는 버튼이 있죠. 네,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공제 항목 쪽에 중도퇴사자와 관련된 중도정산소득세 2만 170원, 2만 10원이 음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자 정산 반영했다고 이렇게 적용함이라고 해서 분홍색의 글씨도 생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정리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무슨 부분? 너 1월달과 6월달 거 급여 자료 입력 좀 해봐. 입력했죠.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2월달에 대해서 급여 자료 입력이 끝나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반영해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 인턴 씨는
상용직 근무자니까 계속 근로와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우리 간이세액에 집계가 되고 그리고 간이세액에 집계된 상용 근로자 중에 그만둔 사람 있으면 중도퇴사자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거까지 테스트를 내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저희 급여자료 입력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어디 가시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가시자.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가셔서 우리 귀속은 몇 월? 2월. 지급은 몇 월? 2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귀속과 지급이 같으면 앞에 해당되는 귀속 2월을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복사처럼 나와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기신고니까 신고급은 엔터 치시면 1번 정기신고가 자동으로 무엇된다? 선택이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요. 분납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분납 얘기 나온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말정산에 추가 납부세액 분납 적용하겠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2월달 급여자료 입력하시고 어떤 걸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연말정산이 몇 월에 이루어지죠? 2월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세액이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납부세액이 있으면 우리 그리고 납부세액 얼마? 1,000원이 넘어가면 분납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3개월에 걸쳐서 정액으로 나눠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이거 얘 눌러보세요, 여러분. 얘 눌러도요. 우린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린 연말정산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떴던 그 메시지는 연말정산을 2월달 급여를 줄 때 하게끔 되어 있어요. 2월에 주는 급여가 있다라면 그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해야 되니까 요 연말정산과 관련된 A04 그리고 그 부분에 납부가 있으면 분납하는 거 A05 그리고 분납하는 거 빼고 납부하는 거 A06 이렇게 나오는 요 세 개 연관 자리거든요. 그거 반영하겠냐고 묻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계는 없어요. 예를 누르든 아니오를 누르든 이 자리는 들어올 게 없습니다. 지금 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간이세액 부분에 308만 원 그리고 중도퇴사 부분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총급에 510만 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 환급금액 얼마? 2만 170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무엇한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다음 달로 넘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문구를 주다 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우리 1월 달에 냈던 2만 170원 다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환급 신청할 건지 아니면 다음 달로 넘길 건지 그런 얘기도 써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분명히 본 수업할 때 환급 신청하면 21번 자리에 넣어줘야 된다. 근데 다음 달에 내야 되는 세금하고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차월 2월 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네요. 그러면 그냥 조회된 대로 두시고요. 저장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요건을 왜 이렇게 반토막 자리를 줬는지 모르겠네요. 네, 배점은 현재 5점짜리 배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도퇴사자 반영까지 되어 있으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고요.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얘기가 없으니까 저희는 20번 4월 2월 환급세액 상태로 정리하고 나오겠습니다. 저장키 별도로 없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을 무엇 하시면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장하겠냐고 물을 거예요. 그럼 예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반드시 예 하셔야 됩니다. 저기서 아니요 누르시면 여러분 조회한 거 자료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난 부분. 그래서 지금 중도퇴사자가 발생이 되면 원래 사원 등록에 가서 무엇 하셔야 된다. 퇴사일자 입력. 그리고 그만둔 달에 급여를 주셔야 하고 그리고 중도퇴사자와 관련된 정산을 급여에 반영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포함해서 작성해달라는 글씨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거 반영했죠.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중도퇴사자 반영되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순서라는 것도 있죠. 지금 문제는 특이한 건 1월달, 2월달 급여를 같이 입력해야 되는 문제를 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제가 급여자료 입력할 때 여러분 수당공제 등록 들어가서 사용 안 하는 거 제가 다 부로 바꿔버렸잖아요. 나오는 항목 기본에서 바꾼 거예요. 근데 시험지 본문에 사용하지 않는 건 부로 바꿔라, 설정 여부를. 그러면 부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저처럼 부로 바꾸든
그냥 여 상태로 두둔 채점에서는 영향 안 받아요. 네, 그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채태호 4번 103번. 자, 채태호와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소득 명세 탭과 부양가족 소득 공제 탭과 연금저축 원 탭을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과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여기서 사단이 났겠네요. 네. 자, 왜 10몇 프로가 났냐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소득명세,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금저축, 연말정산 입력 탭, 그리고 의료비 지급 명세서까지 다 냈어요. 그러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게. 우리 본문 교재 보시면 원래 연말정산은 일단 소득을 제일 먼저 확정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의료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신용카드 한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다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소득도 확정을 해달래요. 근데 이 사람은 전근무지가 있었네요. 전근무지 또는 종근무지가 있으면 반드시 주근무지 또는 현근무지에서 무엇한다? 합산신고한다. 합산신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명세에서 현근무지에 전근무지 정보를 더해서 우리 소득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 무엇한 게 있을 것이다. 쓴 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 가서 뭘 해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부양가족이라는 부분에 가시면 두 가지 작업 탭이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정리할 수 있는 탭이기도 하고요. 인적공제를 정리할 수 있는 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적공제는 사원등록에서도 부양가족 명세에서 인적공제 정리할 수 있고 우리 어느 부분에 가셔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우리 부양가족 탭이라는 부분 이게 원래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이에요. 그 소득공제 탭에 가셔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적공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부분? 소득공제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있는 거라겠죠. 그래서 그 소득공제는 본인 이외에 부양가족들이 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제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 누가 있었다?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교육비와 관련된 부분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분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뭐 있죠? 여러분 하나 더 들어야 되죠. 기부금.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이외에 우리 배우자, 부양가족들이 사용한 것도 무엇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는 연령과 소득 금액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되고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에 대한 거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교육비는 연령은 규제하지 않고 소득 금액 규제하겠다. 신용카드도 우리 기부금도 연령 규제는 없고 우리 무슨 부분? 소득에 대한 것만 규제하죠. 그 조건에 충족만 된다라면 공제가 가능하죠. 그러면 그 부분을 입력하는 게 요 탭인 거죠. 근데 이거 해달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연금 있으면 연금저축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걸 집계하는 게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은 연말정산 입력 탭이죠. 그리고 의료비 지급 명세서는 별도로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소득공제 탭에서 더블 클릭하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가 자동 작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교재에 김철수 사원이었나요? 그 사원으로 냈던 문제가 풀버전으로 낸 거예요. 이거 다 틀리고 나왔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FM대로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계속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만 가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넣는 것만 자꾸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그건 자격증에서 그 탭만 넣으라고 했을 때인 거고 우리는 지금처럼 이 풀버전을 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풀버전을 내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그걸 냈고요. 자, 제시된 자료 외에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은 없고 채태후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누가 다 받겠다? 본인 채태후가 다 받겠답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쪽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달라라고 얘기하네요. 자, 작업의 순서는 소득명세 확정이 1번, 그리고 부양가족 탭에 가셔서 소득공제 입력하는 게 2번,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입력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무엇한다? 각각 탭에 가서 넣는 거죠. 연금저축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건 별도 탭이 있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탭에 가서 입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넣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소득 명세, 소득 확정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 관리에 가셔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4번 코드를 주면 그대로 입력하고요. 안 주시면 4번 자리에서 코드 돔 F2번 눌러서 채태호 씨를 불러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태호와 관련된 정보가 들어오죠, 여러분. 이 사람 봤더니 여러분 귀속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부분이네요. 우리 회사 정보는. 그런데 주식회사 태평성대라는 회사에서 6월 30일까지 근무를 또 했었네요. 6월 어디에? 소득 명세라는 탭에 종전이라고 하는 쪽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무처명에 가셔서 여러분 주식회사 태평성대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타 내지 마시고요. 태평성대.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126-85-33149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근무기간과 감면기간 꼭 확인해서 넣어주실 것. 근무기간 2021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네요. 그래서 넣어주시고 감면은 없어요, 여러분. 감면은 없습니다. 그럼 내려옵니다. 자, 급여와 관련된 13-1번에 넣어야 되는 건 1,800. 자, 그리고 상여가 있었네요. 얼마요? 500만 원. 그러면 상여 14번 자리 가셔서 500만 원 입력 됐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무슨 부분 혹여라도 시험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근무지 또는 현금무지에서 과세 대상 추가 입력 자료가 있다. 그러면 소득명세 탭에 오셔서 여기 13-3번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넣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고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우리 비과세나 감면소득에서도 뭐가 있었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럼 넣어주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노마자 2번에 무슨 부분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에 입력 자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아, 그러면 신고하는 비과세나 감면은 없구나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그 부분 말고 노마자 3번 자리에 갔더니 누가 보여지더라? 여러분 노마자 3번 자리에 가시면 우리 결정세, 기납부세, 납부특례 이렇게 나오는 자리가 있죠. 자, 우리 반드시 무슨 부분? 소득세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전근무지에서 냈던 소득세. 그러면 여기 그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세액명세 쪽에 가시면 기납부세액에 넣는 건데 요 자리 글씨가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요 기납부세액을 넣는 게 아니라 전근무지에서 중도태사 처리를 하시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오면 실제 이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게 결정세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 근무지 또는 따라다니는 종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 있는 세액 명세는 무슨 세액으로 넣는다? 우리 결정세액으로 입력한다. 그래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공제보험료 4대 보험과 관련된 거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하단에 가면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고용보험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죠. 요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저희는 입력하러 가시죠. 그래서 직장 자리에 가시고 건강보험료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76만 3,600원 넣어주시고 장기 요양보험료 6만 1,088원 넣어주시면 되시고 고용보험료 14만 9,500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국민연금보험료 103만 5천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제보험료는 입력이 끝났어요. 내려와서 기납부세액의 소득세란에 결정세액, 우리 소득세 요금액 38만 2,325원, 지방소득세 38,232원을 넣어주실 것 됐을까요? 그래서 38만 2,325원, 지방소득세 38,232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요. 누구요? 채태호 씨는 전 직장에서 근무한 게 1월부터 6월까지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와서 근무한 게 언제부터 언제다? 7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 꽉 채워서 일했네요. 그쵸? 제가 이거 왜 얘기할까요? 우리가 연말정산 공제받을 때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만 공제받는 게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종업원들은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근데 이 종업원은 전 직장에 6개월, 무리 직장에 6개월, 사실상 1년을 다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무기간 카운트는 안 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소득 명세에 의해서 우리 현 직장과 전 직장의 내용이 더해져서 우리 실제 금액은 얼마가 된다?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5,800이 총급여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자료 2번에 가시면 연말정산 자료라고 해서 국세청 자료로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국세청 자료로 가정한다는 건 우리가 부양가족 소득 소득 공제 탭에 가시면 국세청 자료인지 국세청 자료가 아닌지 구분해서 넣어야 되죠, 여러분. 근데 모두 다 국세청 자료로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입력은 모두 다 국세청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본인부터 시작해서 자녀까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유의사항 볼게요. 부양가족 입력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를 부로 표시할 것. 여러분 우리 부양가족도 손대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 의료비를 무엇해달라? 반영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본전제 문제를 좀 보시면 자, 소득명세, 부양가족, 그리고 연금저축 등 탭을 완성하시고 연말정산 입력 탭과 의료비 지급명세 작성해달라고 했던 것 중에 우리 소득명세는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부양가족은 여러분 쓰는 메뉴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부양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각각의 부양가족들이 쓴 무슨 부분, 보험료, 의료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옆에 창 옆으로 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의료비 옆에 교육비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신용카드가 있고 신용카드 옆에 기부금이 있었죠.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입력해야 되는 거 두 가지에 대한 용도로 쓰는 거라고 했어요. 일단 부양가족 정리 먼저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와지는 부분. 그래서 부를 표시해 주시고요.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는 의료비를 반영해달라고 또 한 번 더 유의사항에 써줬네요. 자, 본인 채태호 씨.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요건 가지고요. 해당되는 요건들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건데 전 화면을 조금 늘려놓고 볼게요. 자, 본인 채태호 씨는요. 지금 봤더니 여기 나와져 있는 부연 설명에 큰 글씨만 볼게요.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연금저축. 그럼 인적공제에 직접적 영향 주는 건 없네요. 그러면 요 요건만 보고 가시면 되죠. 본인 현재 세대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번호가 1번입니다. 남자죠, 여러분? 그럼 우리 부녀자 관계 없어요. 그리고 누가 있다? 배우자 신미미 씨가 있어요. 그럼 한부모도 관계 없네요. 장애인 얘기 없었고요. 그리고 나이 조건에서 48세인데 경로우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럼 본인 건 수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아버지 최진성. 자, 아버지는 지금 현재 어디에 국세청 자료라고 줬던 연말정산 자료에는 질병치료비 얘기 말고는 다른 얘기는 없네요. 그러면 아버지 같은 경우 최진성 씨는 현재 74세입니다. 그러면 무슨 부분? 60세 이상자이시고요. 60세 이상자이시고 경로우대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죠. 네, 수정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 김순녀. 자, 어머니 김순녀 씨 같은 경우는 67세입니다. 그럼 60세 이상이니까 문제될 거 없으시죠? 그런데 여기 박스 내용에 봤더니요. 어머니 김순녀 씨는 상가 임대소득 금액 얼마가 있다? 1,200만 원이 있대요. 자, 상가 임대소득 금액 1,200만 원은 무엇으로 보셔야 돼요? 사업소득이죠, 여러분.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까지? 100만 원 이하이어야만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죠. 1,200만 원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그럼 부양가족에 인적공제로는 못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김순녀 씨는 우리 인적공제 부분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 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랑공제는 부가 됩니다. 부.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김순녀 씨 자리에 가셔서요. 여기 60세 이상이잖아요. 이 자리를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삭제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단에 높아심에 써줬죠. 기본공제 여부에 부로 표시할 것. 우리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가 안 되면 됐어요. 그래서 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배우자 신미미 씨. 자, 지금 신미미 씨 내용을 봤더니 연간 총 급여 얼마가 있다? 600만 원이 있다.
이 중에는 일용근로소득자로서 받은 총급여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이거 여러분 다른 말로 나눠서 얘기하면 나는 상용직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이고 상용직으로 받은 거 300만 원이고 그리고 일용직으로 받은 거 얼마? 300만 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 삼용직으로 받은 금액이 300만 원이면 우리 무슨 부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조건 되나요? 안 되나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맞죠, 여러분? 그러면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왜냐하면 일용근로와 관련된 총급여 300만 원은 무엇이다? 무조건 분류과세잖아요. 그쵸? 위는 분류과세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実質적으로 우리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는 상용직의 근로소득은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었다라면 우린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신민미 씨는 배우자 공제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자녀 최샛별. 자, 지금 현재 고등학교인데 미국에서 다니고 있고 보험료 얘기 있고 한약 구입비 있네요. 다른 부분 얘기는 없죠, 여러분? 그럼 자녀는 소득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자녀는 20세 이하 요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녀 세액공제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일단 인적공제 부분은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거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본인 거부터 이제 정리하면서 들어갈 건데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어렵다겠죠. 왜냐면 저희가 입력할 때 보험료는 보험료끼리, 교육비는 교육비를 몰아주면 좋은데 인명별로 다 섞어 놓으면 하나씩 하나씩 선별 작업하셔야 된다겠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하실 땐 부양가족 탭을 열어놓으시고 여기 기본공제 부분에 지금 현재 공제가 다 가능한 거로 체크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요건에서는 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 빠져야 되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죠. 본인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야간 대학원 학비 500만 원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 것만 인정하죠, 여러분. 그래서 본인의 대학원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교육비라고 써놓고 갈게요. 네, 가능하고요. 자, 보장성 보험료 얼마? 60만 원 납입한 게 있네요. 본인 거 보험료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 그리고 본인 지금 장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부분? 우리 일반 보장성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일반이라고 써놓고 갈게요. 제가 보험료 표시해 놨으니까요. 근데 저축성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축성은 X. 아예 금액도 이렇게 X 표시할게요. 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2,1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대중교통과 관련된 거 300만 원이 있고 자,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얼마가 있고 7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도서, 공연에서 사용한 부분 이건 이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만 사실상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한 사업자에서 사용한 거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은 없대요. 그럼 여러분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은 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본인의 신용카드 금액은 2,100만 원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2,100만 원에서 300만 원, 700만 원, 100만 원을 빼야 돼요, 여러분. 그럼 110만 원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순수한 사용액은 얼마가 된다?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1,000만 원으로 고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넘버분. 그러면 이제 본인 거 카드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은 누구 거밖에 안 된다? 본인. 자, 본인의 연금저축이죠? 그러면 이건 공제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사실상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 본인 거 정리할 건 다 끝났어요.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연금저축까지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아버지의 질병치료비 우리 1,200만 원. 자, 이 중에 실손보험금 수령에 1,1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사실상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얼마밖에 안 된다? 100만 원.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최진성 씨가요, 74세예요. 그럼 우리 보험료 입력하실 때 65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65세 이상 의료비 쪽으로 집계가 됩니다.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네, 동그라미. 자, 어머니입니다. 자, 상가의 화재보험료? 이거는 여러분 손해보험은 맞아요. 근데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고 거기 화재보험료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에 뭐가 돼야 된다? 피두경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사업소득에 피두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X. 자, 질병치료비. 반드시 여러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의료비 같은 경우는 연령은 규제하지 마시고 소득 금액도 규제하지 말라겠어요. 대신에 무슨 부분? 본인이 돈을 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 질병치료비 300만 원, 실손보험 수령금은 없고요. 본인이 실제 어머니 치료비 부담했대요. 여러분 논란거리 안 줬어요. 정확하게 명문화 시켜줬죠. 뭐라고요? 내가 돈 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내가 공제받는데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돈을 내면 됩니다. 소득 있는 사람의 의료비 공제를 내가 받을 땐 내가 돈을 내면 된다는 거. 이거 넣어주셔야 되겠죠. 어머니가 현재 몇 세예요, 여러분? 67세? 그러면 67세니까 어머니도 의료비 어디에 가야 된다? 65세 이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종교단체. 여러분, 종교단체 기부금. 자, 기부금은 반드시 봐야 될 게 무엇이다? 자, 연령에 대해서는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소득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하네요. 소득금의 100만 원 이하 조건. 네, 규제하죠, 여러분. 근데 이 어머니는 부가 된 이유가 연령이 아니라 소득 때문에 부였죠? 그럼 기부금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X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배우자 신미미 씨로 내려올게요. 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우리 배우자 신미미 씨는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전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의료비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의료비는 뭐가 된다? 일반 의료비가 되겠죠? 네, 일반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다? 안경을 구입했어요, 여러분. 안경 구입비는 90만 원이 아니라 얼마만 인정이 되죠? 50만 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만 원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의료비 명세서 작성할 거잖아요. 의료비 지급 명세서. 여기에도 90만 원 못 넣어요. 네, 반드시 50만 원 넣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여기도 원래 1200만 원 중에서 우리 실손보험을 받았으니까 1100만 원 빼 100만 원만 넣으면 되지. 아니요. 분명히 이거 풀 버전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전체를 넣고 보험사한테 수령한 거 넣는 자리가 따로 있죠. 그러면 컴퓨터가 1200 지출했어? 근데 보험사에서 1100 받았어? 그래서 의료비 너 100만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넣는 게 원칙이라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이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는 여러분 자꾸 100을 넣는 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자격증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넣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직접 넣는 경우가 없는.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있네요. 이 부분 문제는 10점 맞으신 분 거의 없겠네요. 근데 공부를 풀 버전으로 안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AT도 그렇고 전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틀렸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내용이시고 그 다음 내려올게요. 그래서 이건 50만 넣어야 됩니다. 50만.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있잖아요. 이거 50만 원 말고 우리 이렇게 컷하는 부분들 또 있었죠. 그쵸?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컷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학습비는 30이었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넣으실 때 30이 넘으면 우리가 다 넣는 게 아니라 30으로 잘라서 넣으셔라. 미달하는 건 그냥 미달액으로 넣으시면 되겠지만 조심들 하실 것. 자, 질병치료비 30만 원이 있고요. 이 중에 실손보험수령금 17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보험사에서 실손 보험 많이들 받죠, 여러분. 그럼 이것도 의료비로 들어가는데 문제 없죠, 여러분. 자, 그리고 누구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건강기능식품 구입은 의료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일반 의료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 원이 있고요. 이 중에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거 200만 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얼마? 100만 원, 그리고 직불과 선불,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500만 원에서 200만 원과 100만 원 빼야죠. 300배란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300을 빼시면 200만 원만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자녀로 내려옵니다. 자녀. 자녀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동그라미 칠게요. 시력 교정 안경, 질병 치료, 신용카드도 가능하죠. 자, 자녀 최세별. 자, 미국 현지 소재 고등학교,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렇죠. 우리가 교육비를 인정받을 때 여러분 고등학교하고 동등한, 대학교와 동등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등한 학교다라는 거고요. 수업료 600만 원 지출된 게 있답니다. 교육비 공제받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사용한 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었던 게 의료비의 외국 병원, 그리고 신용카드의 외국 사용. 그런데 교육비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와 관련돼서 들어간 수업료 600만 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등학생이니까 300만 원밖에 공제 대상에 못 들어오겠지만요. 자,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공제받는데 문제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연령과 소득 금액 모두 다 규제한다고 했어요. 요건 충족. 근데 20세 이하의 소득도 없고요. 문제될 거 없죠. 자, 그리고 우리 건강 증진 목적의 한양 구입이에요. 자, 우리 건강 증진 목적의 의약품을 구입하든 우리 식품을 구입하든 모두 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1번에 있는 교육비와 두 번째 점에 있는 2번에 있는 보장성 보험료, 요거 일반 보장성으로 가야 되겠죠. 자, 요 두 가지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 그리고 이건요,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의제기에서 그 이의제기는 왜 안 했을까 싶은데, 지금 문구를 줄 때요, 정확하게 줬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분명 이 부양가족 탭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용도라고 했잖아요. 부양가족과 관련된 거를 사원 등록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부양가족별로 지출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 넣어서 무엇한다? 입력한다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넣어주는 부분의 얘기를 반드시 다반공지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반공지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그냥 어디 가셔서 연말정산 탭에 가서요. 여기서 입력하고 누구만 의료비에 대한 것만 의료비 명세서 작성하는 걸 다반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런 다발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낼 거였으면 부양가족 탭에선 부양가족과 관련된 명세만 작성하고 그리고 부양가족별 소득 명세는 작성을 생략한다 이렇게 줬어야 됐거든요. 소득공제 명세는. 이게 소득공제 명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장성 보험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본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보험료 자리에 일반 보장성 자리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일반 보장성 일반과 장애인 자리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국세청 자리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장성 보험 일반에 가셔서 본인 내 보험료 얼마? 60만 원이죠, 여러분. 60만 원을 이 자리에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넣고 확인. 그러면 이 자리에 금액을 넣어주면 연말정산 입력 자리에 가셔서 부양가족대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 자리에 자동 반영되면서 정리가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반공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논란 소지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이의제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이의제기는 왜 안 했나 싶긴 해요. 명확하게 줬어야 돼요. 여기 분명히 시험지 지문에 보면 부양가족 탭도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양가족 탭이 부양가족 명세만 원하는 거였으면 이것만 하라고 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도 넣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반공지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답안 보면서 아니 내가 지금 답안을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왜 아무리 봐도 그 답안의 얘기가 없지라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안 공지가 조금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탭을 건들 거면 이 아래쪽을. 그래서 이게 다른 문제들을 보면 부양가족 탭에 부양가족을 수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문제들은. 근데 지금 요 출제위원은 그 문구를 안 준 거죠. 뭐 다른 분들은 이 자리를 넣는지 안 넣는지 이거 넣었다고 감점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 넣고 문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만 연말정산 입력택에 갔을 때
우리 특별 세액공제 자리에 보장성 보면 여기 60은 들어오지만 문제는 뭘까요? 제가 화면 확장할게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출액 자리에 금액이 들어와서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얼마인 줄 결론을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부양가족 탭 블로기 버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다시 넣고 계셨을걸요?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문제는 출제자도 문제를 조금 미흡하게 낸 거로 보여져요. 네, 출제 부분도. 그래서 답안에서는 무슨 부분? 의료비를 빼고는 무슨 부분? 여기 하단에 부양가족별 소득 공제와 소득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한 건 입력하라는 부분은 아니었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나 싶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답대로 풀어드리긴 할게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의 제기를 안 한 게 조금 이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부양가족은 올바르게 고쳐주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 무슨 부분? 연말정산 입력 쪽에 가셔서요.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내는 부분대로 가볼게요, 여러분. 그럼 일단 우리 누구부터 정리를 할 거냐면 저는 화면을 이렇게 밀어놓고요. 옆에 뭐 지금 현재 본인 채태호 씨가 잘려도 뭐 문제될 거 없으니까 이렇게 밀어놓고 신용카드부터 정리할게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게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소득금액에서 우리 무슨 부분? 종합소득 공제받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과세표준이 확정이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왼쪽에서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오른쪽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주택자금과 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 그럼 신용카드 부분은 여기 42번 자리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정리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자, 신용카드 왜 정리해야 되냐면 우리가 신용카드는 본인 거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거도 있다. 우리 배우자 거도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 순수한 공제는 본인 거 얼마, 우리 1,000만 원, 자 배우자 거 얼마, 200만 원. 그래서 순수한 신용카드는 1,200만 원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무슨 부분?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우리 대중교통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자, 대중교통도 본인 300만 원과 배우자 쪽에 내려옵니다. 배우자 얼마? 200만 원. 그러면 300과 200 더하면 대중교통은 또 얼마의 지출이 있었다? 500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통시장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전통시장도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전통시장 본인 거 얼마? 700만 원.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배우자 전통시장 얼마? 100만 원. 그럼 전통시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더하면 얼마이다? 800만 원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있죠? 우리 그 다음에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도서공연이요. 자, 도서공연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도서공연은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총급여 수준을 확인하실 거.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였을 때만 가능하죠. 여러분 지금 총급여 5,800입니다. 그럼 도서공연 100만 원 공제받는데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도서공연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도서공연에 대한 거 100만 원도 신용카드 사용 부분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께 섞여 있는 부분에 합산이 필요하면 특히 신용카드는 합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합산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스크롤 내려서요. 42번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자,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제외라고 되어 있는 가신용카드 자리에 가셔서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1,2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서 공연 등이라는 자리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1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전통시장 사용분 아까 합산해 놓으신 거 얼마죠? 8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분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500만 원인가요? 네, 500만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 그래서 신용카드 등 공제와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 입력을 하실 땐 우리 본인과 누구에 대해서 배우자 거 두 금액을 합산해서 넣어주셔라.
그래서 신용 1,200, 도서 100만 원, 전통시장 800만 원, 우리 그리고 대중교통 500만 원.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되셨으면 무엇 하시면 돼요? 창 닫아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참고사항에 보시면 도서 공연 등 지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것도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부분은 2,6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공제 대상 금액은 4,600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네요. 그럼 입력이 된 건 여러분 나름대로 색을 칠하시든 뭘 하시든 하세요.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했던 자리 다시 X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입력이 끝난 건 이렇게 정리. 자, 그럼 지금 현재 소득공제 쪽에 또 들어가야 될 게 있을까요? 우리 소득공제 쪽은 입력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세액공제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럼 세액공제 부분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 연금은 본인 것만 하라고 했는데 우리 본인의 연금저축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연금저축 자리가 회색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까 시험지 지문에 힌트가 있었죠. 연금저축 등 노마자 1번과 2번 있는데 노마자 1번 자리에 가서 입력해라. 그럼 노마자 1번 자리에 가시고 자, 이 자리에 가셔서 우리 퇴직연금인지 연금저축인지 우리 연금저축이죠, 여러분? 그러면 연금저축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에요? 개인연금저축이에요? 연금저축이에요. 그럼 2번 연금저축. 자, 코드 자리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은행이네요. 우리은행 검색하셔서 넣어주시고 자, 계좌번호는 1002 포함 다시 484 다시 652358이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자, 우리 연금저축 불이익금액은 120. 그럼 12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러면 요것도 정리가 끝난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입력 끝나셨으면 우리 연금저축과 관련돼서 넣어주신 거 마무리 됐으니까요.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이 자리에 120만 원에 우리 14만 4천 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럼 연금저축도 입력이 끝났으니까 입력이 끝난 건 이제 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우리 60번의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럼 이 보장성 보험에 가서 정리해 볼게요.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요? 60만 원. 제가 일반 보장성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보험료가 또 있는지 이런 때 여러분 찬찬히 보세요. 네, 이렇게 섞여 있을 때. 그런데 우리 누가 있었다? 자녀 거 보험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쵸? 자녀의 보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일반 보장성 보험에는 두 사람께 들어가야 되네요. 위쪽에 쓸게요. 일반 보장성 보험란에는 자녀 거 얼마, 우리 하단에 갔더니 30만 원과 그리고 본인 거 얼마, 60만 원, 그래서 90만 원이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 60번 보장성 보험의 일반 자리에 가셔서 얼마 넣어주셔라? 9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리고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끝났다고 나름대로 표시를 합니다. 저는 동그라미 표시했던 자리에 X 표시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보험료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61번 의료비. 근데 여러분 의료비는 우리 기존 문제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넣는 거로 냈는데 이번은 어떻게 달라? 의료비 명세서를 작성해 달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의료비 명세서는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밖에도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시면 우리 여기 의료비라는 글씨가 있죠. 그래서 부양가족 탭을 선택하시고 의료비라고 하는 이 부양가족별 소득 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부분이 하단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료비 지급 명세서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비 지급 명세서 작성을 하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구 거부터? 우리 본인 거부터 순차적으로 볼게요. 자, 본인의 의료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런데 누구요? 우리 아버지 최진성 씨의 질병치료비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거부터 넣어볼게요. 모두 다 국세청 자료로 하겠어요. 그럼 1번 국세청.
자, 그리고 성명 자리 가셔서 이 성명 자리 가셔서 우리 코드 도움 F2번 하시면 우리 본인부터 직계 비속까지 들어오죠. 자, 우리 아버지 최진성 씨를 선택하시고 무엇 하셔라? 확인. 그러면 여기 본인 등 해당 여부가 동그라미인 건 전액공제 대상자란 표현, X이면 우리 일반 의료비라고 해서 일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되는 사람이란 표현. 자, 이대로 두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명세 쪽에 가셔서 우리 입력을 합니다. 아버지 질병치료비 얼마예요? 1,200. 그럼 여기에 1,200만 원을 입력. 자, 실손 의료보험금 얼마 수령했어요? 1,100만 원. 그럼 요 자리에 1,10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그럼 뭐가 된다? 아, 요거 이대로 끌고 가서 당신이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100으로 됩니다라는 거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빼시고 100을 넣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전체 의료비 넣어주시고 보험사에서 수령한 실손 의료보험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난임 해당 사항 없고요. 산후조리도 관계 없습니다. 됐을까요? 산후조리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해당되면 여기 동그라미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액공제 대상, 죄송해요. 산후조리 부분에 해당이 되면 요 자리에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별도 관리가 또 따로 되져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실 것. 이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조건 요건이랑 다 맞춰서 가야 되죠. 자, 우리는 요 자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 거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네, 아버지의 질병치료비 정리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 쪽에 질병치료비 이것도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머니 것도 국세청이니까 1번. 그리고 성명 자리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어머니 김순녀 씨인가요? 네, 김순녀 씨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김순녀 씨 아까 제가 65세 이상 의료비일 거라겠죠? 네, 동그라미 들어온 거로 되어 있네요. 자, 김순녀 씨 어머니 의료비는 300만 원이고요. 실손보험금 수령한 건 없어요. 그러면 요 자리 금액에 300만 원 입력하시고 그대로 엔터. 다른 사항 넣을 거 없으니까 그대로 라인 벗어납니다. 그럼 어머니의 질병 치료비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내려오셔서 배우자 신미미 씨. 이런 배우자 신미미 씨는 안경 구입한 거랑 질병치료비 두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 다 넣어줍니다. 안경 구입비도 국세청 자료로 하겠으니까 여러분 국세청 자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 자료는 여기 사항화 사업자 번호 안 넣어요, 여러분. 근데 국세청 이외 자료는 여기 사항화 사업자 번호 넣어주셔야 되고 성명 자리 가셔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고 배우자 신민미 씨를 선택합니다. X로 들어올 겁니다. 전액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급 명세 가셔서 안경에 대한 구입비 90을 넣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얼마 넣는다고요? 50만 원이요. 그래서 이 자리에 50만 원을 입력합니다. 이거 90 넣고 들어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50이 맞고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우리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자리에 금액 넣으실 때 한꺼번에 넣어도 되는데 자, 지금 같이 넣을게요, 여러분. 50만 원이 있고요. 질병치료비 300만 원이 있죠. 두 금액 더하시면 얼마예요? 우리 350. 여기로 50이 아니라 350으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350만 원 넣어주시면 되시고 근데 여기 질병치료비 가시면 실손보험 수령금액 170이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 170만 원 넣어주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급에 350짜리가 390이면 안 돼요. 350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럼 배우자 신미미 씨 거 의료비 안경 구입하고 질병치료비도 넣네요. 자, 그리고 자녀 최샛별 의료비 없죠, 여러분? 아까 한약 구입비 안 돼요. 네, 한약 구입비 건강증진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치료에 의한 한약 구입은 되겠지만 건강증진은 안 돼요. 이건 그냥 보약 취급이에요, 여러분. 보약.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의료비 쪽에 입력이 모두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의료비는 현재 얼마이다? 1,850에 우리 실손 의료보험금 얼마? 1,270만 원 들어가 있고 정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에 가서 그러면 내가 의료비에 지금 여기 1,850이라고 보이는데 그럼 내가 여기 더블 클릭해서 다시 넣느냐? 여러분 지금 이 부분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제 거 보세요. 자, 제가 여기 부양가족 명세 탭에 블록을 눌러볼게요. 확인 누를게요. 요거 조금 시간 걸려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부탁드릴 부분 제가 따라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의료비라는 부분을 부양가족, 소득, 공제라는 탭에 가서 부양가족 아까 수정했고 그리고 무슨 부분?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 이 자리에 입력을 했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의료비와 관련돼서 더블클릭해서 입력했던 정보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랬더니 대부분 또 아까 입력한 거 없어졌는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건 최태우 씨는 원래 의료비가 없었고요. 최진정 씨는 의료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태우 씨 자리에 있으니까 안 보였던 거고요. 최진성 씨 자리에 가면 있어요. 근데 궁금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보여요. 자, 이렇게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부분에 가서 지금 상단에 부양가족 탭 블록이라는 걸 눌렀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왜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자, 지금 현재 저희가 전부 다 거기서 입력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죠. 근데 저처럼 뒤늦게 의료비를 먼저 넣고 블록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시험에서 채점대로 한 거라고 갈게요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양가족 탭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채점했던 부분은 부양가족 명세와 의료비 명세 부분 말고는 의료비 명세 작성하는 거 말고는 사실상 다른 부분은 채점이 아예 공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채점해서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입력하고 끝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42번 신용카드 입력했던 부분이 블록이 버튼 눌렀더니 싹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작업의 순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의료비 명세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 의료비 입력하시고 연말정산 입력에 가셔서 상단에 부양가족 탭 블록을 먼저 했을 땐 상관이 없지만 지금 저처럼 다른 작업 다 하고 의료비 명세서 작성을 하겠지. 그리고 제가 순차적 하면서 요거 할 때 됐으니까 라고 해서 요거에 맞춰서 부양가족 탭에 가서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고 직접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해서 입력했던 게 아니라 무슨 부분? 블록이라는 부양가족 탭 블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반영하면 여러분들이 이 메뉴에서 직접 입력한 건 전부 다 삭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 마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또 입력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빠르게 입력을 하겠지만 신용카드 다 지워진 거 보이시죠? 신용카드 1,200만 원에 그리고 도서공연은 100만 원이었고 전통시장은 800이었고 대중교통은 500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의 순서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직접 입력한 거 다 지워진다는 거. 그리고 연금저축은 왜 안 지워지냐고 물어보신다면 연금저축은 여러분 별도 탭에서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안 지워지죠. 관계가 없다는 거죠. 부양가족 탭이라는 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안 지워진 거고요. 자, 우리 보험료도 지워진 거 보이시죠? 네, 보험료 일반 보장성 9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넣어주고 그리고 나온 부분 됐어요. 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 저처럼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시험을 보러 가시게 되면 순서를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뒤늦게 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두시고요. 요 61번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무엇 한다? 직접 입력. 그러면 우리 65세 의료비에 해당되는 사람. 그럼 65세 의료비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료비가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의료비 더하시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질병치료비 1,200만 원과 그리고 우리 어머니 관련된 질병치료비 얼마 있어요? 300만 원 있죠? 그럼 1,500만 원이죠? 그래서 1,5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대상자라고 하는 부분.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도 이제 문제점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문제점 우리가 정확하게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1,200만 원과 그리고 질병치료비 300만 원 더하면 1,500이잖아요. 그럼 여기 1,500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회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회색이죠. 그쵸? 근데 그거 모르셨던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1,500에서 1,270, 이 실손 의료비로 받았던 1,270을 무엇했을 것이다? 빼고 입력했을걸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탭에 와서 의료비를 직접 넣으라고 하니까 실손 의료비를 직접 넣지를 못하니까 여기다 입력할 때 소에서 아버지 거만 나왔다 그러면 1,200만 원 빼기 1,100을 해서 여기다 100을 넣는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1,200을 지출액에 넣고 원래 정상적으로 FM대로 한다면 여기에 1,200만 원을 넣고 그 실손 자리에 1,100이 들어가서 너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 원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이거를 싹 무시했죠.
그리고 어떻게 냈을까요? 지출액에 100만 원 입력하는 걸 답으로 공지했던 거죠. 작년도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가 실제 안 맞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뜬금없이 이걸 냈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틀리신 분들이 꽤 많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넣으실 수는 있지만 문제는 실손 의료비는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850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전체 의료비 합이에요. 아이고, 제가 다 지워버렸네요. 전체 의료비 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아버지 거 1,200만 원, 어머니 거 300. 그러면 얼마예요? 1,500. 그리고 배우자 거 300 더하면 1,800. 거기 안경 구입비는 50까지 컷이잖아요. 그러니까 1,850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들어온 거고 실손 유절이 들어와서 정리가 되는 부분. 그래서 입력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 넣을 땐 전체 금액을 넣는 게 원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넣은 부분. 이게 지금 다 하면 또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내기 시작한 다음 계속 이렇게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이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순서 지켜서 가실 것. 그래서 직접 입력한다라고 하시면 문제점은 여기 금액이 1,850이 들어야 되는데 얘를 못 넣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로기밖에 못 써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요거 지금 부양가족 때 불로기 기능이 아닌 그 부양가족별로 소득공제라는 걸 의료비 명세서 작성 안 한다는 문제이면 그냥 과거대로 가십시오. 과거대로. 그냥 무엇 하셔라. 우리 1,850만 원 마이너스 1,270을 뺀 금액을 지출액에 넣어서 공제대상 끌어들여서 맞아야 돼요.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냥 문제를 낼 거면 다 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내고 있질 않아서. 그 다음 이제 교육비 갈게요, 여러분. 62번 교육비. 자, 교육비 자리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교육비 가셔서 우리 본인 거 있었죠, 여러분? 야간대학원. 자, 본인은 본인 자리 전액 자리에 가시면 되죠? 얼마?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우리 보험료 입력 끝났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입력 끝났고, 연금저축도 끝났죠? 지금 교육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저는 지워져서 표시만 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자녀 최샛별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비 하나 넣어야 되죠, 여러분? 고등학생.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초중고라고 되어 있는 자리가 있죠. 초중고 자리에 가셔서 노란색이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들어오고요. 자, 이 자리는 300만 원을 넣든 600만 원을 넣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600을 넣어도 300으로 컷을 해줘요, 컴퓨터가. 그래서 그냥 지출액 전부 다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600을 넣든 300을 넣든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저 지금 전부 다 넣었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지출이 600이지만 공제 대상을 들어올 때는 300만 컷이 돼요. 그래서 500만 원 더하기 300해서 800이라고 들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넣은 부분. 찜찜하신 분들은 300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어떤 걸 넣든 우리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교육비까지 정리. 자, 그 다음 또 들어가야 될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들 보시면 부양가족부터 정리를 해서 볼게요. 이건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소득명세 쪽에 가셔서 전근무지거 정보 넣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전근무지거 정보 넣으실 때 기납부세액에는 결정세액으로 넣으셔라. 그리고 부양가족에 가셔서 부양가족에 대한 것만 고쳐라라고 하시면 나와져 있는 조건에 맞춰서 이 기본공제 쪽 바꿔주면서 추가공제 쪽 영향받는 것까지 정리해 주실 것.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처럼 의료비 명세서 또는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 공제를 완성해라. 그러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쪽이다. 그럼 반드시 부양가족 쪽에서 입력을 하시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우리 아까 부양가족 탭에 있었을 때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버튼이 비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탭에 가셔서 이 버튼을 눌러서 무엇 하시라? 반영하셔라. 지금은 의료비 명세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태우 자리에서 하시든 최진성 자리에서 하시든 상관없다. 의료비 쪽에 가셔서 노란색은 더블 클릭하신다는 의미였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들어올 것이고
그 팝업창에 정보를 넣어주셔라.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받아온 자료는 우리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 건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건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건으로 입력한다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받아왔을 때만. 근데 국세청에서 받아올 땐 건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자리는 다 공란이에요. 그러니까 커서가 움직이는 대로만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버튼 눌러서 반영하시고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셔라. 제가 분명히 아까 잘못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이 자리에서 실손보험료 문제 내고 더블 클릭해서 내는 문제를 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입력 문제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작년 기출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기출은 1,500만 원 마이너스 1,270을 빼고 나머지 진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넣는 거로 다방 공제가 됐어요. 여기선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게 이제 잘못된 거여서 수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낼지는 출제위원들이 단서를 달고 내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 넣어주시고 지금 문제는 의료비 명세서 얘기만 있었기 때문에 얘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부양가족 탭에서 누가 부로 바뀌어야 돼요? 어머니요. 그렇죠.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업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 부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지출했던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됐던 이유가 연령 부분 문제가 아니라 소득 때문에 안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연금저축은 반드시 기억하실 건 무엇이다? 본인 거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연금저축 본인 거 입력했고요. 연말정산 입력에 무엇하였다?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에 반영받아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나오게 되면 우리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실 때 반드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하고 관련된 건 무엇 하셔야 된다? 빼고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제외라는 글씨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아래쪽에 나머지 거 넣어주실 거. 근데 이 문제 푸실 때 항상 조심하실 건 본인 거 말고 다른 사람 것도 같이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모두 다 합산해서 한꺼번에 입력을 해주셔라. 그리고 도서공연 등 사용분이 나오면 본인의 뭘 확인해 주셔라. 총급여 수준.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보험료 부분이 들어오면 지금 보시면 저축성 보험이 있었어요. 저축성 보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보험 입력하실 땐 일반과 장애인 보장성 구분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녀의 보험하고 본인의 보험 일반 보장성이니까 두 개 합쳐서 90만 원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블록에서 반영해서 이제 정리했던 거니까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직접 입력하는 문제 나오면 항상 조심하실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난임시술인지 본인 의료비인지 65세 이상인지 장애인인지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인지 그리고 그 밖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위에 난임과 본인과 65세는 전액공제 대상에 들어가고요. 난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료비 공제율도 달라요. 그래서 칸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 이 칸이 잘못되어 있으면 점수를 주지 않겠죠.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대상이 의료비 지출 금액 전체 700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그건 합산해서 700이에요. 인당 700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그 밖에 공제 대상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본인만 대학원이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거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의료비 얘기할 때 안경 구입이 1인당 50으로 컷했잖아요. 잘라서 넣어라. 넘친 건 다 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 교육비에서도 넘치면 버리는 게 있었죠.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그것도 통산 안 되고 반드시 그 한도까지만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러면 저희는 정리가 다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대부분도 이제 요거 답 맞춰볼 때 여기다 표시는 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넣는지 안 넣는지 궁금해서 답을 맞춰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 다 넣으시고요. 하단에 차감징수세액란에 금액 있죠, 여러분? 이거 적어 오시거나 아니면 결정세액에 있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써오세요. 만약에 지금 왜냐면 똑같은 데이터 갖고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력 실수가 없었다라면 이 결정세액이나 차감징수세액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답안을 공지해주는 답안 작성자들이 출제위원들이 이제 공지를 하겠지만 공지하실 때 결정세까지 캡처를 뜨시는 분도 있고 안 뜨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게 안 보이면 사실상 맞춰보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점짜리 배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메뉴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지금 듣는 부분 중에 없으신가요? 이렇게 종료해도 될까요?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 저희는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기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